네, 법무부 차관님, 네. 네 고생 많으신데요. 내년도 예산안 대체 토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제출해주신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개요 6쪽에 보면 이제 전체 법무부 예산의 프로그램별 분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법무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요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우리가 법무부의 뭐 문민화 혹은 탈검찰화, 실질적인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등 가장 중요한 역할에 얼마나 치중해 왔는가를 보는 건데요. 과거 쭉 보면은 당연히 이제 교정과 범죄 예방 부분이 향상되어 온 것은 맞아요. 그 것은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이제 2019년과 2020년 비교를 해보면 교정은 1%가 증액, 그러니까 교정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을 보면 2019년이었는데 2020년은 9.2%예요.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노력하신 것, 이거 어디선가 빼야 되니까, 다른 곳에서 줄여야 되니까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예. 시설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예. 프로그램도 부족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범죄 예방 활동을 보시면 0.1% 증가에 그쳤습니다. 예. 그만큼 범죄 예방 활동의 중요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가 되어 왔는데,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여기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한번 이 화면을 좀 보시면요. 조두순법이 통과돼서 고위험, 미성년자 대상, 아동 대상 그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법이 되었는데요. 그 대상자 법적 요건만 따지면 1275명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1, 2차 전문가 심의를 거듭하면서 줄이셨어요. 그 최소 6명으로 줄이셨는데 이건 실제로 6명만이 1대1 보호관찰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6명으로 줄인 거잖아요. 인력도 부족하고요. 인력이 부족한, 예산이 부족한 인력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추산을 좀 해보면 가장 줄여서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들을 추리니까 적어도 249명의 보호관찰관 증원이 필요하다. 이거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왜 반영이 안 됩니까? 2020년 예산에.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좀 저희들이 설득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그 예결 소위로 갔을 때 저는 반드시 이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많이들 나가셨네요. 네, 전달을 좀 해드릴 텐데 여야 의원 모두께 좀 간청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보시면 그 전체적으로 이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보호관찰 영역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82명 증원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82명이 전자감시 전담 요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가장 필요한 그 인력들이 여전히 증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예산에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현실은 어떠냐? 특히 이제 성폭력 사범의 그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서 재범률을 보면 여전히 6%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지난 2018년에 그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하신 것이 검찰에서 물론 뭐 처리 잘못이긴 하지만 적절한 그 처분 명령이 안 내려갔기 때문에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중 2명에게 그런 그 보호 처분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재범을 저질렀거든요.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특히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 같은 위험 인물들에 대해서 법은 마련되었는데 실제로 1대1 보호 관찰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국민들께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년에 또 재범이 이루어진다면. 네, 미리 좀 인력 보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그 법사위의 예결 소위에서 증원 증액이 안 되면 예결위에서 이거 해주겠습니까? 전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순증, 법무부 예산 전체 순증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법무부 차원에서 어쨌든 다른 곳에서 뭐 좀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시더라도 좀 깎아서라도 이 부분은 좀 증액 증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주시겠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은 아닐 것 같고요. 좀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예. 네, 이건 어떻게 본다면 뭐 국민 다수에게 해당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보호관찰관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1대1 보호관찰의 대상자 확대가 안 돼서 그 중에 누군가가 재범을 저지른다면 그 피해가 되는 아동, 피해가 되는 피해자,
그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건 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차관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특히 그보다는 훨씬 더 서민들 의 층에서 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보호관찰소에 청원 경찰이 전국에 몇 명 있습니까?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명 없습니다. 전혀. 예, 근데 보호관찰소에서 그래서 제가 발생한 사건 좀 알아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했더니 보호관찰관이 올 5월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음주운전 사실 적발해서 대상자에게 이 사람의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더니 앙심을 품고 뭐 죽이겠다는 칼을 들고 16cm 칼을 가지고 와서 보호관찰소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 청원 경찰이 없으니까.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안에서도 몇 건이 더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사실 욕설, 위협, 뭐 협박, 야간에 와서 행패 이런 것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원경찰 0명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또 이제 보호관찰원들이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많아서 네. 더더욱 좀 증언이 필요하다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예결소에서 이거 해내셔야 됩니다. 예, 예, 열심히. 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국에 57개 보호관찰소가 있는데요. 전국 다 이번에 다 못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고 사건 이러한 그 위험 발생이 빈번한 곳만이라도 우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예. 보호관찰관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성남 보호관찰소 어떻게 하실 겁니까? 6년째입니다. 지금 뭐 성남시하고 법원하고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 협의가 됐고요. 네, 거기 법원검찰청을 이전하면서 네. 같이 구치소까지. 이번에 구치소는 가능하겠습니까? 아니군요. 예, 같이 추진하는 걸로. 네, 큰 그림은 그랬습니다. 예, 주민들과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네, 네. 우려 불식시켜 주시고 예, 예, 예. 이게 꼭 혐오 시설이거나 범죄 유발 요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더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되는 요인들이 예, 예. 있으니까요. 그 연구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